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1942년 10월 22일인데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오직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제천시 보훈단체 협의회장 겸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제천시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사회봉사 활동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재생 제천시 협동조합 이사장하고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훈단체인 상임경의 제천시 지회장, 그다음에 초로회장이 되든 여러 가지 공식 직함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한 8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그 단체 회장은 제천시, 대한민국 상임경의 제천시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360명의 회원하고 보훈단체 한 2,000명 회원들인데,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겠지만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보훈단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지키고 몸과 마음을 희생을 해가지고 국가의 오늘에 있기까지를 이룩한 전부 단체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부 자긍심을 느끼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에 밑바탕이 됐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전부 개개인이 자긍심을 느끼고 저 또한 단체장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8개 보훈단체 약 1980명 정도 되고요. 또 우리 또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제천시 지회는 364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켰고 몸과 마음을 희생해서 지켰고 또 그 덕에 우리 후세들이 또 잘 사는 대한민국 10대 강국 안에 들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좀 어려운 점은 우리가 뭔가 마음을 희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 보상이 적고 또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저희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어떤 애정과 좀 좋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5대 제천시 의원을 역임을 하면서 남북권을 위주로 해가지고 청풍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많이 제천 발전을 지향을 했는데 이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제천에는 사동 팔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청풍 쪽의 개발도 좋지만 의림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먹고 자고 가는 이런 관광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돈이 굴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고 제천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서 그냥 단면적으로 지나가는 제천 와서 쓰레기나 먼지나 버리는 이런 제천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제천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관광 개발을 해도 자고 가고 먹고 가는 이런 도시가 돼야지만이 앞으로 제천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래도 제천이 딴 지역보다는 변해야 된다. 또 좀 새로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의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자치행정위원장직을 역임을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지방의회 쪽에서 발전의 속도가 늦었고 또 제가 바람을 가졌던 그런 의회는 조금 생각보다는 달라졌기 때문에 실망했던 점도 많지만 나름대로 4년 동안에 꼭 있어서 돼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많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74년도 3월 22일 날
철도청 공개 채용 기간 조사로 채용해갖고 현직에서 무사고 100만 킬로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지도 팀장, 지도 기관사, 지도 계장, 지도 과장을 역임해갖고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퇴임을 했습니다. 예, 철회장직은 지금 맡은 지 2년 됐고요. 바로 이제 2004년도에 퇴직을 한 이후에 2006년도 6월 지방선거에 제천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했죠. 무사고 100만 킬로 돌파 지도기관사였는데요. 22년 3개월 동안에 출근이 10분이 더 늦으면 안 되고 몸이 아파서 휴가를 내도 안 되고 또 사상사고라든지 철도의 책임적인 사고가 나도 안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도 조금부터 끝까지 결점이 하나도 있게 되면 무사고 100만 킬로를 도중에 다 소멸이 돼요. 이거는 제 자신이 생각해도 한 인간의 어떤 정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신의 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당시에는 무사고 100만 킬로를 돌파를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여기에서 자녀들은 외국 유학을 보내주고 또 장차관만 받는 홍조 군조 훈장을 수상을 했고 또 그다음에 뭐 상금도 그 당시에 상당히 몇백만 원씩 많았는데 제천역에 들어오면서 뭐 이 농구 밴드부라든지 제천 시민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거창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행사를 했죠. 저는 이남 2년인데요. 큰아이는 지금 단국대학교 좀 학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여식인데, 큰아이는 머슴하고요. 둘째 아이는 이제 여식인데, 금성농협의 과장으로 있고, 또 셋째 여식에는 제천농협의 이제 과장으로 있고, 넷째는 제약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이제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아까 서대도 얘기를 했는데, 하면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서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워낙 연로하신 부모님 밑에서 해갖고 참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받았던 장남인데, 중학교도, 간신 졸업을 했죠. 나중에 졸업장도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나중에 수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만 최종 졸업을 하고, 철도청에 들어와가지고, 기간조사 때부터 제가 44살에 강원도 최고령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철도에 근무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4년에서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세명대 행정경영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을 했고요. 또 박사 학위는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취득을 못했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 그다음에 참 나름대로는 열심히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이웃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본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건 당연히 제가 후세들한테도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제천점 아까 말씀드린 제천점 제가 큰 그릇은 못 대고 제천시장 일을 해가지고 제천시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뜻에서 1968년도에 군대를 가면서
논산훈련소 26년대 이중대 육소대 향도를 받는데요. 향도를 받는데 6주 훈련 중에 마지막 2주를 내비두고 저기 각 소대 향도들이 이제 반장이죠. 전부 불러내가지고 고향에 가서 호적 등본하고 저기 졸업증명서 띠가지고 와라. 당신네들은 간부보상 마지막 기로 선발이 돼 있으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집에 온 데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서는 졸업증명서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저기 월상금을 못 내가지고 못 받았는데 가니까 졸업증명서 띄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하고 호적 등본하고 띠가지고 하고 훈련을 6주를 끝마치고 광주 보병학교에 가서 2주를 훈련을 받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한 저녁 먹고서는 전부 23명을 불러가지고서 연명장에 더블백을 갖고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기관들은 학력이 부족해서 대한민국 육군의 간부가 될 수가 없으니 현지 가서 열심히 근무해라. 중학교 졸업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래 밤새도록 열차를 타고 경기도 연천에 갔다가 연천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현 1년을 근무를 하다가 그 당시에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이제 월남에 참전 1년을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태권도가 지금 한 사단인데 그래서 태권도 교관단으로 월남 전선에 가서 정말 태권도 교관들은 월남 가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월남전에 가가지고선 태권도 교관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배 태권도 교관들이 이제 안 죽으니까 다 자꾸 연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어 6개월간 전투를 하면서 적사살도 했고 이제 무공 보상도 제가 수상을 했고 또 나도 몸에 부상도 당했고 그래 병원에 2개월 14일 만에 있다가 한 2달 있다 귀국을 하려고 했더니 그 태권도 교관에 자리가 나갔고 8개월 이상 올라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태권도 교관으로 나머지 근무를 하고 2년 만에 제가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가지고서는 철도에 여기에서 한국에 와서 참 지금까지 노가다일부터 목수일 그 다음에 대나무 광주리로 사과 광주리 만드는 일부터 함정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래 하다가 철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하면서 나도 배워야지 제천시장 한번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군수죠. 군수를 하려고 그러면 배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만학에 꿈을 갖고 일을 하게 했던 동기고 또 공부를 했던 동기가 그거였지 않은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70년도에 귀국해가지고 우리 식구가 한 동네에 있었어요.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컸는데 월남에 갔다 와서 얼굴도 새까맣고 2년을 했으면 얼마나 새까맣겠어요. 또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데 가서도 운동을 많이 했고 애를 태권도도 가르치고 했으니까 얼굴도 새까맣고 내가 봐도 우리 딸내미 그렇게 안 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식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연애를 하고 장인한테 인사를 하러 딱 장장부가 이웃에 계시니까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당시에 장장모는 사람을 잘 보셨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자네한테 절을 받는가고 안 받아주시더라고. 그길래 그럼 관두세요. 하고서는 그냥 나와가고 막걸리를 한 대풀 먹고 들어갔는데 용기를 내려고 그냥 나왔더니 이제 우리 식구고 우리 처형이고 저거 다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고칠게는 살았어도 그래도 성격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방에서 중매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니까 딸내미를 그냥 못 줄 것 같으니까 처갓집에서 오히려 그걸 결혼을 하자고 막 사람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남 이녀를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왜 했고 또 결혼 초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먹고 살라고
저희들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고 다 그거 하려고, 제천 시내에 제가 여기 지금 그린코하로 아파트, 바로 뒷산에, 목장이 있었어요. 우성 목장이라고 돼지를 한 동에 한 100마리씩 키우는데, 제가 돼지를, 우리 집이 바로 요 서부동 요 뒤쪽인데, 조그만 두들백에다가 암돼지를 2마리 키워 새끼를 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사료도 없었고, 사료 살 돈도 없었지만, 없었고, 그래서 제천 시내에 이 시민간을 위주로 해갖고, 식당에서 나오는 뜬물이라 그러죠. 찌꺼기 이제, 그걸 걷어오는데, 전부 지게로 지고 근무 갔다 와서는 이 지게를 지고, 누가 볼까봐,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우리 식구는 연하려고 나는 그거 하는데, 그 뜬물도, 당시에는 그냥 안 주기 때문에, 그 색시들, 일하시는 종업원들 옷을 전부 갖다 하수리 개울가에서 좀 빨아가지고, 그때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빨아서 이제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여기 그 뜬물을 가져와고 돼지를 키우니까 그 새끼를 내니까 이게 돈이 되더라고요. 그 돈이 되니까 그걸 새끼를 몇 배를, 2마리를 키우다가 3마리까지 키워가지고서는 집이 좁으니까 키워가지고서는 새끼를 낳아서 돈이 조금 모이니까 우리 처갓집에 이모 되시는 분이 저 도담 삼봉고 안에 마을에 사는데 송아지를 1마리 사주면 키워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소를 1마리 샀는데 중소를 1마리 사갖고 줬더니 거기 쌍태를 낳았어요. 2마리를. 그러고 이제 미천이 됐죠. 미천이 됐는데 그래 이제 좀 키워가고 여기 1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워가지고 하는데 이 돼지를 그 뜬물을 참 갖다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돼지를 먹이니까 한 70에서 한 100마리 항상 유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그 당시에 근무를 나가기 전에, 벌써 그 전날 한밤중에 가서 그 뜬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끓이고 이래가지고, 돼지를 먹이고 아침에 먹이고 나가는데, 근무를 나가면은 이 울타리 속에 돼지 울에 들어가서 사료를 주고 아침에 나가면은, 근무를 나갔다 이제 저녁이나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기관사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 나가면은, 그래, 돼지 뜬물을 주로 들어가면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냄새가 날까봐. 쓰고 나가도 냄새가 나요. 돼지 동네가. 그렇게 났는데, 이제 저녁 같은 데는 오후에 이제, 돼지 먹이를 줄 때는 우리 식구 가서 줬고, 그리고 또 밤새 들어가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합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됐고, 제일 어려운 게, 방송통신대학교 어려웠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2년 3개월 만에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영수가 약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2년 3개월 만에 하는데, 정말 평생에 공부라는 거,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왜 공부를 못하느냐. 공부는 자기 의지에 따랐다.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도 아이들한테 했고, 그래, 우리 식구도 참, 그 뜬물을 연하려면서 찬물에다가 종업원 들고 옷 다 빨아주고 그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 도시재생, 제가 협동조합 서부동 이사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정기회를 하고 나왔는데, 계속 한 달 30일 기준해가지고서는, 한 달 중에 27일 정도는 거의 점심을 나가서 먹고, 저녁으로 한 20일 정도는 나가서 먹고, 일주일 정도는 집에서 이제 먹겠지. 아침은 이제 집에서 먹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쉴 때도 됐는데, 공식적인 모임이 한 35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총무일을 딱 하나 맡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이제 회장직을 많이, 한 20여 개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시던 철우 회장이라든지, 또 제천시 노인의 선임 부지회장이라든지,
하여튼 문전동호회 뭐 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보훈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를 맡고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과를 그렇게 바쁘게 지냅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아침에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데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일상생활이 돼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던 농지 한 1000평 되는데 거기가 농사 짓고 9시 정도 되면 집에 와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실 와 출근해가지고서는 또 결제할 거 있으면 결제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저녁까지 늘 항상 바쁘게 지내가고 내가 어제 뭘 했는지 아직 모를 정도예요. 주로 고추를 많이 하고요. 고추는 이제 그 막내 동생이 그 포항 덕흥사라는 큰 절의 주지스님인데 거기에 1년에 고춧가루가 보통 고춧가루로만 한 400근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 이제 그 모자라면 더 보충을 해서 하고 이제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걸 전부 해갖고 골고루 양양 같은 걸 해갖고 옥수수라든지 감자, 고구마 같은 거는 주로 이제 생산하고 저희들이 제천시 노인회가 364개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에 있고 내가 선임 부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식당 같은 데다가 조금씩 공급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고추 같은 거는 그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건대 판매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 뭐 소부동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냥 다 이렇게 그런 거 돈 되는 게 아니니까 나눠주고 거의 이제 그렇죠. 제가 항상 운동을 평생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 나면은 이 권투 같은 거, 태권도 같은 거 이건 뭐 제가 평생을 했던 거니까 근데 가가지고서는 운동을 이제 갖다 해요. 근데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요즘은 취미생활을 그렇게 그거 하고 또 우리 온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장기도 뛰고 바둑도 뛰고 이렇게 하고 같이 소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게 생활이 나깁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먹었고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제가 언제 글을 쓰는 우리 후배들이나 친구들로부터 공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자서전 한번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어려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기억보다 더듬어가지고 참 이 자리에서는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이야기를 할 거거든 정말 베스트셀러가 될 자서전을 한번 쓰고 싶은데 이게 아직도 너무 바쁘고 아직도 이래갖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게 그거 좀 제일 아쉽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진보 보수를 떠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근데 이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누구 윤석열이 나쁘다 뭐 이재명이 좋다 이게 아니고 전 정치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에 불신하는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강제징용돼서 26년 6개월 동안 강제징용돼가지고 왼쪽 팔을 절단되다시피 하고 교육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래가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생전에 계실지게 얘기했던 걸 들어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어제 김영한 지사도 저번에 나와가지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하시는 게 딴 거 다 잘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일제 강제징용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위안부로 갔던 사람들 전부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승소 판결이 났는데 다 실행이 안 되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일본에 가서 만주의 그 독립군 군자금을 대했던 탄광의 지금 노조의 관계 지금 아마 그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분 같은데 이 양반이 이래갖고 일제 만주
저기 독립군들 군자금 조달하는 게 적발이 돼가 그 팔이 탄광에 구루마에 대고 끊었어요. 일본 놈들이. 다시 이제 손 못 쓰게. 그런데 그걸 그물이 있었다 그래요. 그물이 있었는데 그냥 팔이 그냥 달려만 있지 그냥 사용을 못 했는데 이걸 비굴하셨는데 늘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죽으면 이 그물판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아버지가 거짓말 할 일은 없고 그 자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일제 강제 징용자로 제가 전부 자료를 파내가지고서는 확정이 됐죠. 됐는데, 여기에서 일제 독립군 군자금을 조달했다는 그런 근거는 제가 수없이 많은 조설, 여러 개 자료, 역사 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이거 당시에 일제 독립군 관계에 연관이 됐으면 삼족을 멸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김자, 대자, 원자가 우리 아버지의 성함인데, 이 성함이 충정북도에 3명 있는데 제천에 사람은 없는 거예요. 딴 데 주소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독립유공자로는 지정자가 안 됐고 단순히 일제강제징용자로만 등록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들어가지고서는 일본에 너무 편향적이라서 그런 관계에서 참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기에서 제가 꼭 해야 할 일은,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을 만들듯이 우리 선조들에게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월남에 참전했던, 우리가 당시에 54불을 받았는데 제가 그 휴대폰에 영상을 담아가고 지난번 우리 정기 올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투수당이든 세계에서 비싼 전투수당을 정부에서 전부 받아가지고서는 1인당 한 달에 몇백 불씩 나오는 거 전부 받아갖고 포항제철이든지 경부고속도로를 갖다가 하고 국가 재건에 전부 사용을 했으면은 이제 8년 동안 32만이 월남 참전자가 그 당시에는 354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4불만 받았으니 그 당시에 안 뒀던 돈은 지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기차게 저희들이 했던 거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어느 큰 연설을 하는 곳이라든지 대중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우리 월남 참전자들로 인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의 성장이 기반이 됐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 바로잡기 이런 거는 꼭 내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내가 생을 다한 동안이라도 자사전을 한번 써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무슨 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자라나는 후손들한테는 반드시 알려야 될 건 알려야 되고 지금 저희 아이들 손자 손녀를 제가 거의 부모가 있는데도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아침 새벽 6시에 제가 오늘도 6시에 꼭 기차역까지 돼가지고 저녁에 11시에 오면 꼭 싣고 오고 그러더니 부모가 있는데도 내가 할아버지가 할 일은 너희들한테 배울 점은 이거다. 그래갖고 늘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자라는 후손들한테 참 어떤 본보기를 보인다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이런 정신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또 우리 와이프부터 시작을 해서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었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아주 떳떳하다고 내가 자부를 하고 또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전부 19명인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필리핀 참모 전맹이까지 해가지고서는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 중에 심하게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좌절해가지고서는 한 아이들도 없었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다 열심히 잘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은 내가 잘했다기보다도
그래도 내가 반듯하게 돌아가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배우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아이들한테 제일 고맙고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늘 마음은 뭐 여리고 속으로는 사랑의 소리를 해도 아직까지 식구한테요. 여보 당신 소리를 안 해봤어요. 꼭 우리 손자들 누구 할머니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이제 식구가 그래요. 어이가 뭐냐고 그래 하는데 실제로는 뭐 제일 귀중한 사람이죠. 귀중한 사람이 또 평생을 저하고 벌써 50년 넘게 살았으니까 평생 귀중한 사람이고 그거 하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기보다도 개화가 덜 돼서 그런지 아직 사랑의 소리 뭐 여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정말 속으로도 표현을 안 하지만 사랑하고 정말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유혜순 여사님 사랑합니다.